이번 시간에는 문법 최적화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새로운 플레이그라운드부터 만들게요. 이름은 신텍스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하고 배열을 만들어서 일단 1에서 10까지 숫자를 저장할게요. 먼저 여기에서 짝수만 필터링해서 새로운 배열로 리턴할 거예요. 배열에서 제공하는 필터 메소드를 사용할 건데 브라우저로 가서 검색부터 할게요. 스위프트 컬렉션 필터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그러면 애플 디벨로퍼 도큐멘테이션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걸 선택할게요. 자, 만약에 결과가 다르면 그냥 여러분은 화면만 보셔도 돼요. 지금은 스트링 타입에 포함된 필터 메소드의 레퍼런스인데 배열에서 제공하는 거랑 다른 게 없으니까 이거를 봐도 돼요. 필터 메소드는 배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 메소드고요. 레퍼런스의 시작 부분에는 항상 이렇게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처음 보는 형식이죠. 함수 표기법으로 표기한 건데 우리가 문법 최적화를 공부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할을 보면 동일한 타입의 값을 담고 있는 새로운 컬렉션을 리턴한다. in order 순서대로. 그 다음 오리지널 컬렉션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어진 프리디케이트를 만족시키는 여기에서 프리디케이트는 뜻을 찾아보면 명사로 수로라고 나올 거예요. 수로. 이거는 검색 조건이에요. 앞으로 레퍼런스에서 프리디케이트가 나오면 그냥 검색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서 다시 설명해 보면 필터 메소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 검색 조건으로 배열을 검색한 다음에 조건이 일치하는 또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값만 필터링해서 새로운 배열로 리턴합니다. 쉽게 말해서 검색하는 메소드인 거죠. 아래쪽에서 선언 코드를 보면 펑크로 시작하니까 함수, 근데 이거는 타입 안에 있는 거니까 정확히는 메소드, 그 다음에 이름은 필터, 파라미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규먼트 레이블은 생략되어 있고 파라미터의 이름은 is included. 나머지 부분이 파라미터 타입이죠.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펑션 타입이에요. 여기에서 through는 아직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self.element는 배열에 저장된 타입을 나타내는 별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배열에 정수가 저장되어 있다면 int가 되고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으면 스트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리턴 타입은 bool. 다시 뒤에 있는 리스로우즈는 이것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은 리턴 타입이죠. 제가 확대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줄이면 이렇게 셀프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도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요. self.element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제네릭에서 다시 공부할 겁니다. 내려가서 파라미터의 설명을 볼게요. 일단 클로저고요. 여기에서 that 다음에 그리고 end까지 보면 여기에 시퀀스라는 게 있죠. 시퀀스, 다시 말해서 배열에 있는 하나의 요소를 아규먼트로 받는 클로저. 예전에 파라미터와 아규먼트의 차이를 공부했었죠.
함수나 메소드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로 실제로 전달하는 값을 아규먼트라고 하죠. 그 다음 end 뒤쪽을 보면 이렇게 불린 값을 리턴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리턴 타입이 bool이죠. 그 다음 indicating 뒤쪽을 보면 엘리먼트가 리턴되는 컬렉션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불린 값이 true면 포함되는 거고요. false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샘플 코드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 배열에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죠. 이렇게 필터를 호출하고 파라미터로 클로저를 전달하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들이 여기에 제가 선택한 부분으로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들이 순서대로 전달돼요. 올라가서 여기에서 보면 이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뭘 확인하고 있냐? 문자열의 길이가 5보다 작은지 확인하고 있어요. 문자열의 길이가 5보다 작은 경우에만 true가 되고 그게 컬렉션에 포함될 거니까 결과를 보면 킴과 칼이 세 글자, 네 글자잖아요. 이 두 개만 배열에 저장되어 있고 이 배열이 리턴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코드도 문법 최적화로 필요 없는 부분을 모두 생략한 코드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하니까 다시 플레이그라운드로 돌아가서 실제로 해볼게요. array.filter 그리고 is included 이게 있죠. 여기에서 타입을 보면 int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bool을 리턴하는 펑션 타입이에요. 여기에서 아규먼트 레이블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바로 brace 그 다음에 파라미터 선언하고 num으로 할게요. 타입은 int 리턴 타입은 bool 그 다음에 in 키워드 바로 이어서 써도 되는데 보통은 줄바꿈을 하고요. 여기에서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이 짝수일 때만 true를 리턴할게요. return num에 is multiple of 2 이렇게 호출하고 결과를 그대로 리턴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클로저에서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이 2의 배수일 때, 다시 말해서 짝수일 때만 true가 리턴되고요. 코드를 실행해 보면 오른쪽에 안 나오죠? 오른쪽에는 이렇게 몇 개가 들어있는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려면 다시 여기에 result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이 변수를 프린트로 출력해야 돼요. 예전 버전에서는 이게 여기에 바로 나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훨씬 더 불편한데. 어쨌든 실행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짝수만 저장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문법 최적화를 해볼게요. 문법 최적화는 몇 가지 규칙만 암기하고 순서대로 하면 돼요. 문법 최적화의 첫 번째 단계는 파라미터 타입과 리턴형을 생략하는 건데 우리가 코드를 비교할 수 있게 이거를 복사하고요. 아래쪽에 붙여넣기 하고 할게요. 여기에서 파라미터 타입은 컴파일러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해도 돼요. 마찬가지로 리턴형도 인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생략해도 돼요. 실행하고 결과를 보면 결과가 완전히 똑같죠? 두 코드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모양이 다르지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코드고 이렇게 결과도 똑같아요. 자, 조금 더 줄일게요. 다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아래쪽에 붙여넣기. 컴파일러는 메소드 선언을 통해서 이렇게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잖아요. 메소드 선언을 통해서 파라미터 자체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라미터 이름을 생략해도 돼요. 그리고 파라미터 이름을 생략한다면 in 키워드도 같이 지워줍니다. 원래 in 키워드의 역할이 파라미터와 코드를 구분해 주는 건데 파라미터를 모두 생략했으니까 in 키워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지우고요. 이렇게 파라미터를 생략하면 이제 여기에서 num이라는 이름으로 파라미터에 접근할 수 없어요. 대신 달러 문자로 시작하는 인덱스로 접근해야 하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0,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2 이런 식이에요. 0부터 1씩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shortened argument name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형태는 달러, 그 다음에 인덱스가 오는 거죠. 다시 실행해 보면 마찬가지로 결과는 똑같죠. 여전히 앞에서 작성했던 코드와 완전히 똑같은 코드고요. 결과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법 최적화를 모른다면 이거랑 이 코드랑 이 코드랑 같은 코드인지 모르겠죠? 알 수가 없어요. 계속 가볼게요. 다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이 클로저거든요. 클로저 바디만 보면 값을 리턴하는 코드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리턴문 하나밖에 없다면 여기에서 리턴 키워드를 생략해도 돼요. 이렇게. 다른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지금처럼 클로저 바디에 리턴문 하나밖에 없을 때 이때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코드가 짧을 때는 지금처럼 줄바꿈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한 줄로 쭉 이어서 씁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implicit return 이렇게 불러요. 다시 실행하면 결과는 똑같고요. 여전히 앞에 거랑 같은 코드, 결과도 같습니다. 다시 복사, 붙여넣기. 지금은 클로저가 유일한 파라미터인 동시에 마지막 파라미터죠. 이때는 이 클로저를 지금은 코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인라인 클로저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잘라내서 이렇게 괄호 뒤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괄호가 비어 있다면 괄호를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자, 여기처럼 괄호 안에서 또는 코드 안에서 작성하면 인라인 클로저고요. 이거는 인라인 클로저. 마지막처럼 괄호 뒤에서 작성한 클로저를 이거는 트레일링 클로저 이렇게 부릅니다. 클로저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어떤 코드 안에 있으면 인라인 클로저, 코드 맨 뒤로 가면 트레일링 클로저. 실행해 보면 결과는 똑같죠?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한 모든 코드는 다 같은 코드고 결과도 똑같아요. 그리고 스위프트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작성합니다. 마지막 코드처럼. 엑스코드에서 자동 완성으로 뭔가를 입력할 때도
대부분은 문법 최적화가 작성된 형태로 입력을 해줍니다. 새로운 걸 공부했으니까 챌린지를 하나 해볼게요. 다시 레퍼런스로 가서 여기에서 배열 부분, 이 부분을 복사해 주시고요. 여기에 붙여넣기.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먼저 문법 최적화 없이 필터 메소드를 구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 최적화를 진행하면서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코드가 나와야 되겠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캐스트 필터 브레이스 파라미터의 이름은 name 이름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name으로 하고 타입은 string 리턴 타입은 불로 해야 되고요. in 키워드 여기에서 조건은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할게요. return name의 카운트가 5보다 작을 때만 true가 리턴되게 할 겁니다. 이거는 문법 최적화를 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코드죠. 이제 문법 최적화를 해볼게요. 복사, 붙여넣기. 먼저 파라미터의 타입 지우면 되고 리턴 타입도 지울 수 있죠. 컴파일러가 인식할 수 있으니까. 다시 복사, 붙여넣기. 컴파일러는 파라미터 자체도 인식할 수 있으니까 파라미터 이름도 지워도 돼요. 지우고 이제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in도 지우고 근데 파라미터가 없으면 이렇게 이름으로 접근하지 못하죠. 그래서 shortened argument name으로 $0 첫 번째니까 $0 만약에 두 번째 것도 있다면 $1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다시 복사 붙여넣기 지금 클로저 바디에는 리턴문 하나밖에 없죠. 그렇다면 implicit return을 통해서 리턴 키워드를 생략할 수 있고 코드가 짧으니까 이렇게 한 줄로 써주면 돼요. 다시 복사, 붙여넣기. 클로저가 유일한 파라미터인 동시에 마지막 파라미터죠. 마지막 파라미터라면 이거를 지금처럼 인라인 형태로 작성하지 않고 잘라내서 트레일링 클로저 형태로 작성할 수 있고 이때는 괄호가 비어 있다면 괄호도 지워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최적화된 거고 코드를 비교해 보면 이거랑 똑같죠. 이게 문법 최적화예요. 여러분 문법 최적화를 모르면 이거랑 이거랑 같은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레퍼런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법 최적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중요해요. 다시 프로젝트로 갈게요. My First Calculator 프로젝트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런 코드를 작성했었죠. 여기에서 지금 문법 최적화 없이 정식 문법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거를 최적화 시켜 볼게요. 자, 한 줄에 나오도록 조금 줄이는 게 좋겠네요. 이 코드랑 완전히 똑같은 코드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최적화를 한번 해보죠. 가장 먼저 파라미터의 타입을 지우면 되죠. 지우고 리턴 타입도 지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컴파일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파라미터 이름도 지우고 shortened argument name으로 바꾸면 되는데 지금 바디에 있는 코드를 보면 여기에서 액션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워버리면 보시는 것처럼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파라미터의 타입과 우리가 전달하는 클로저의 타입이 달라져서 그래요. 다시 여기에서 플레이그라운드를 잠깐 보면 이거죠. 여기에서는 shortened argument name의 개수를 통해서 파라미터가 몇 개인지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파라미터에 접근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shortened argument name을 쓸 수 없고 그러면 파라미터가 몇 개인지 추론할 수 없어요. 추론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는 파라미터가 없다고 추론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리고 잠깐 레퍼런스를 보면 지금 여기가 아니고 UI alert action 여기를 잠깐 볼게요. 여기에서 핸들러 파라미터를 보면 클로저의 타입이 파라미터 하나를 가진 클로저로 선언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하면 파라미터가 없는 클로저를 전달한 거예요. 두 개의 타입이 다르니까 지금처럼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픽스잇으로 알려주고 있죠. 언더스코어 in을 추가하라고. 그래서 언더스코어 in 이렇게 하면 에러가 사라지거든요. 자, 바디에서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파라미터를 완전히 생략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언더스코어 문자로 파라미터를 생략해야 돼요. 언더스코어 문자는 와일드카드 패턴, 와일드카드 패턴은 생략. 이렇게 하면 파라미터를 생략할 수 있고 컴파일러는 언더스코어 문자의 개수로 파라미터가 몇 개인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in 키워드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냐? 이거랑 코드랑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여기에는 return 키워드가 없죠. 그래서 implicit return은 할 수가 없고 마지막 이 클로저는 마지막 파라미터죠. 그렇다면 이거를 잘라내서 괄호 뒤로 옮길 수 있고 근데 지금은 괄호가 비어있지 않으니까 전체를 다 삭제할 수는 없고요. 이것만 삭제할 수 있어요. argument label 삭제, 콤마도 삭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작성한 코드랑 같아지죠. 문법 최적화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코드를 작성할 때 매번 우리가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정식 문법을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최적화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매번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코드가 나오게 아니면 바로 이런 코드가 나오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챌린지를 하나 더 할게요. 다시 브라우저로 가서 swift contains where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기에 이게 나올 겁니다. 근데 딕셔너리로 되어 있는데 검색을 array로 해볼게요.
contains where. 그래도 딕셔너리로 나오네요. 근데 비슷하니까 이걸 봐도 될 거예요. 챌린지가 뭐냐면 일단 여기에서 메소드의 역할을 파악해 보세요. 이 메소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뭘 리턴하는지, 뭘 파라미터로 받는지. 그리고 역할을 파악했다면 메소드를 활용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시고요. 정식 문법으로 먼저 작성한 다음에 문법 최적화를 해보세요. 다시 필터를 보면 이거는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된 값을 새로운 배열로 리턴해줘요. 컨텐츠 웨어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합니다. 근데 검색 결과를 배열로 리턴하지 않고요. 검색 조건과 일치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이렇게 불린 값으로 리턴해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컬렉션에 지금 우리가 배열을 쓰고 있잖아요. 배열에 우리가 지정한 조건에 맞는 요소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메소드인 거죠. 조건에 맞는 게 저장되어 있다면 true, 없으면 false.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작성했는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일단 이걸 쓸 거고요. 이거는 잠깐 아니다. 지워버리고 이 배열에서 이렇게 V로 시작하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작성한 코드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커뮤니티에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고 코멘트를 남길게요. cast contains where. 자, 문법 최적화 없는 거부터 brace, 그 다음에 name, type string, bool, in, 그리고 여기에 작성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름이 V로 시작하는지 확인하려고 했으니까 return name, 그리고 이름이 어떤 문자로 시작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has prefix, 이거를 쓰면 돼요. 이거는 접두어 검색이고요. 이거는 전미어 검색, 뒤에서 검색을 하는 거죠. 지금은 앞에서 할 거니까 has prefix, 그 다음에 v,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은 bbn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true가 리턴 될 겁니다. 그리고 없는 문자를 전달해 보면 이번에는 false가 나오죠. 다시 v로 바꾸고 이제 이거를 최적화해 볼게요. 복사, 붙여넣기. 파라미터 타입 지우고 리턴 타입 지우고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파라미터 자체도 지울 수 있죠. 이번에는 in 키워드까지 같이. 그리고 $0, 이거는 shortened argument name.
클로저 안에 있는 코드가 리턴문 하나밖에 없다면 리턴 키워드를 지웁니다. 이거는 implicit return이죠. 클로저가 마지막 파라미터라면 클로저를 잘라내서 뒤로 뺄 수 있고 이렇게 한 줄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괄호가 비어 있다면 또는 이렇게 아규먼트 레이블만 남아 있다면 괄호를 지웁니다. 이렇게 최적화할 수 있는 거죠.